안녕하세요. 민노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죠. 네, 박사까지 쓰죠. 스스로가 박사님, 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상담 프로그램, 그 금쪽이 프로그램인가 보니까. 네, 그래서 박사님, 박사님 스스로가 박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박사라고 불러주죠. 네. 참고로 저는 박사라는 그 타이틀은 과학을 할 때만 이제 쓰는데, 왜냐면 제가 과학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는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이고, 저만이 어디서 누군가에게서 배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새롭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박사학위를 줘야 될 이유도 없고, 예, 그래서 그 박사라는 교육이나 뭐 이런 일상에서는 박사라는 타이틀을 잘 안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부를 때 그렇게 쓰기는 하죠. 자, 어쨌든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 이제 그 교육을 보면 뭐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죠. 이젠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실제로 완전히 뛰어나서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거를 배우는 사람이 보질 않으면, 말 그대로 인제 그 무술로 치면 무리의 초절정 고수가 있고 그 하수가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배우려고 할 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교육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그런 것에서 가르치는 정도이고 다른 것과 큰 비교도 없고, 거기다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논리적인 오류가 많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학생들은 반항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오은영 박사의 인제 그 접근법은 뭐냐? 오은영 박사의 접근법을 이렇게 그 예전 거를 보면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교육이 없지는 않아서 있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인제 실제로 그래서 아이에게 인제 접근을 하면서는 "너 이거는 왜 그런 거니?"라고 묻죠. 예. 그러면서 "이거는 뭐 저희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제안도 하고. 예. 그래서 실제 이 방법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저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에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이를 적극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한다든가, 아니면 원만하게, 그러니깐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고 그 "이렇게 하는 거야."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이게 인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요즘 들어서 인제 딱 보면은, 물론 아이들의 그 어떤 그 모습이, 그 반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력한 그런 어떤 그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인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뭘로 하냐면은 그 억압을 해요. 실제로 이제는. 그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죠. 이게 "폭력은 안 된다." 이게 제 인터뷰 기사를 하나 찾아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어 여기 써져 있죠.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참는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인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이제 "훈육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다만 "폭력을 반대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점이에요.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훈육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를 억압하면 두뇌 발달이 저해가 돼요. 억압이 되면 자기가 참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힘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는 레벨이 되면 배우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그렇게 가지를 못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폭력과 훈육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언어 폭력과 그 훈육이라고 하는 걸 그 똑같이 놓고 보는 건 아니에요. 레벨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인제 이걸 놓고서 제가 그 이 신문에 나온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이가 안 되고 이런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고 뭐 학교를 왜 보내느냐 저렇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은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실제로 때려서 가르쳐야 된다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른 학생을 다치게 하거나 이러는데 학교를 보내면은 다른 학생들이 다치잖아요. 그럼 다른 학생들이 무슨 저희 뭐 뭔 역할을 했길래 거기에서 저희 아이 하나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될까요? 아니죠. 다만 이 아이들을 훈육한다? 훈육에는 억압도 들어간다 하죠.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왜 동의를 하느냐? 제가 최근에 본 거를 예를 들면 그 아이가 감정적으로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웃었다 울었다 싹싹거렸다 뭐 빌었다가 또 씩씩댔다 울었 뭐 감정이 그냥 짧은 순간에 확확확확 변하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오은영 박사도 찾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훈육밖에는 인제 방법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제 그렇다고 보이는데 물론 시작은 그것밖에는 없다 그것이 하나의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인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의 교육 체제에서는. 이유가 뭐냐? 감정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감정의 변화를 통해 내가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막 악쓰면은 부모님들 "그래 사 줄게, 사 줄게." 하고 하죠. 그러면은 아이는 이겼어요 거기서. 그죠? 그러면은 모든 것이 논리든지 이런 것보다 감정이 우선해 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그다음에 갔을 때는 아이스크림 사 달라고 누워서 뒤집어졌는데 부모님들이 있다가 인제 경험이 한두 번 있으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화를 뻐럭 내면서 "안 사줘. 너 울어. 냅둬." 그러면서 악쓰는 거를 오히려 억압을 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빌어요. 한 번만. 바로 그 자리에서 빌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말 잘 들을게." 감정의 변화를 금방금방 가게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순간 감정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밖에서 나가서 놀 거면 그걸 위해서. 지금 이거는 근데 어른들도 그럴걸요. 골프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서 싸움 나죠? 그러면은 어떡하죠? 옆에서 잘하고 또 싹싹 빌고 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건 어른들도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모든 논리적인 사고 다 저리 가요. 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 필요 없어요. 누가 다치건 뭐하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감정을 계속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상태가 계속 간다 그러면 논리적 사고는 발달이 안 되죠. 아이는 그 상태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결과는 미래는 뻔히 뭐 뭐라 그러죠? 안 봐도 비디오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게 되면 흔히 하는 게 어른들은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정신병원으로. 네. 아이들이니까 그나마 교육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인제 바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니까 이때 들어가는 건 억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억압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와 같죠? 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훈련이 아니에요. 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왜? 문제 아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적인 요소들을 계속 보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 개를 훈련시키듯이 해 가지고 아이들을 뭐 약도 먹이고 뭐 이래 가면서 훈련시키듯이 해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놓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제가 그랬죠. 두뇌 발달이 안 된 상태라고요. 얌전해져서 시키는 것을 따라는 하는데 두뇌가 발달해 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갈 확률은 적어요.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가물에 콩 나듯이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떨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실제로 사춘기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두뇌는 그 자리에 멈춰 있고 공부는 안 돼 있어서 계속 그런데 일상생활은 그대로 간다?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가면서 가는 그 조금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쟤는 생각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논리적인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라고 가는 쪽 하나.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뒤집어져서 또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던 거를 다 다시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꽃배기로 하는 거예요. 몇 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왜? 지금까지 쌓여온 것들이 한 번에 폭발을 하니까. 그러면은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는 임시 처방일 뿐이고 임시 처방에서도 개를 훈련시키는 정도예요. 그럼 나머지 몫은 어디로 가느냐? 부모님들의 몫이자 학교의 몫으로 또다시 남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폭발을 해 버리면 학교나 집에서 폭발을 하면 그때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은 오은영 박사가 한 일은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시한폭탄을 더 크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한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인제 그 두뇌 발달 제가 앞서서 그 저기 뭐죠? 광고를 했었죠, 시작에서. 그 이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 기억력. 제가 인제 이거를 그 하면서 이거를 제일 처음에 선전한 이유는 물론 인제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제가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홍보의 그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제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인제 그걸 비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방법까지는 여기서 제시하기는 어렵겠네요. 그거는 인제 그 저희 실제로 그 제가 하는 그 공개 강좌에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뭐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예 생각을 해 보면 이거예요. 사람이 감정으로 정보를 처리하죠. 그러면은 '내가 얻었다. 원하는 걸 얻었다.' 이거를 이게 곧 결과물이 곧 내가 옳은 거고 정의예요, 나에게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한 그 감정이 막 제 그 계속 그 변화무쌍한 아이, 그 아이 예를 했죠. 왜냐하면 옳은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감정을 이용해서 무진장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공통적인 그런 정보 처리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가 쓰는 게 인제 개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게 이건 인간의 정보 처리 방법이 아니라 동물적인 정보 처리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결론이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그러니까 예방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이거는. 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인데 그 접근법은 논리적인 사고의 접근법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인제 그래서 주된 내용들을 그 실제로 뭐죠? 그 공개 강좌에 오셔서 보셔야지 인제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를 않는데 어쨌든 이러한 형태로 인제 됐으면 얻기 위해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최대한 조합을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 감정만을 가지고 원하는 걸 얻는 그런 이제 형태로 그 머물게 되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그러다가도 이 감정을 내가 실제로 그러니까 조절을 하면서 이 원인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는 게 뭐가 되냐면 흔히 얘기하는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예. 감정 없이 감정을 조절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매니플레이션 해 가면서 제 원하는 걸 얻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논리적인 것 중에서도 감정 것이 빠지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감정을 그 조절해 가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은 뭐 제가 더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는 목표 성취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여기서부터가 실제 논리적인 사고가 들어가는 건데, 논리적 사고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인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기를 내가 낚시를 해서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골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쳤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성취감, 원하는 거 얻는 것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일련의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만들어서 성취감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인제 게임 중독도 들어가고 여기에 중독도 될 수 있고, 또 실제 성취감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 말고 인제 제가 저희 공개 강좌에서 다룰 그 제 두뇌 능력은 이것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두 개, 세 개, 네 개가 더 있네요. 예, 한 서너 개가 더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까지도 가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인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은 뭔가를 스스로 이루어낸 사람들, 뭐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뤄낸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맛집에서 뭐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이걸 해 가지고 성취감을 얻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고걸 몰래 빼와 가지고 내가 그걸 써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와 같으냐? 감정을 이렇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쪼끔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은 인제 이러면은 왜 저희 이 무슨 비법을 훔쳐갔네, 무슨 저작권을 뭐 저희 그 저작권을 저희 뭐죠? 그 걸리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남들이 해 놓은 것들을 하면은 쉽거든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쓰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를 개발하고 이 요리에서 비법을 하나 개발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사람들은 그러죠. 얌체짓 같다고. 근데 이거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 남들 거를 보고 배워서 내 것처럼 쓰고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뭔가를 지식을 찾고 이래 가면서 그 지식을 개념화해 가면서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인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학교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오은영 박사의 문제도 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초점이, 학교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기는 가르치지를 못해요 지금. 이걸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딱 한 명 봤어요. 누구냐면은 하버드의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예, 서로 저 이제 논쟁을 해 가면서 이 논리적 사고를 키워갈 수 있도록 그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거를 하는데, 나머지는 그 사람 말고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 사실상 보기가 드물긴 하지만 성인들한테서도 이게 정도의 차이죠. 예, 얼마만큼 자주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느냐의 그런 어떤 차이죠. 하지만 사실상 감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감정을 이렇게 manipulate 한다 그러는데,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속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경우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해 놓은 것들을 빨리 배우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치 내 것처럼 써먹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인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실제 공부 방법을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어떤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어디에 맞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진 게, 이 교육이 이 원시적인 형태의 두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그도 이해가 가는 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두뇌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처리해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고 있는지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제가 해 놓은 게 아직까지는 유일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일들이 어 어쩌면은 지금까지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게 인제 제 주장입니다. 자, 요번 8월 달 TV 똥떠는 여기서 마치고요. 9월 달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